심동보자 애국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방송을 심동보자 애국TV를 개설한 지가 한 2년이 지났는데요. 방송을 뭐 매일 못하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주로 평균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관계되고 또 제가 좀 자신 있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제 뭐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꼭 좀 국민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저 방송 주로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에 국회 뭐에서 그 취임식에서 취임사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표류를 해가지고요, 선장은 완전히 뭐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면허 난폭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흔들려가지고 어지러워서 우리가 배 타면은 멀미도 하고 하죠. 이게 멀미가 날 지경이에요. 멀미가. 나라는 나라대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3년 한 4개월 됐는데요.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 해관 로비에 1층 로비에 전시됐던 당시 박근혜 일성 대통령의 누더 아시죠? 그게 5일 동안 걸려 있었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맨날 지나다니고 말이죠. 그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항의도 안 하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비판적인.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사과를 하고, 전시회 주최했던 표창원 의원은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고 소속 민주당에서 6개월간 정직이 됐어요. 정직 처분이 됐어요. 본인도 뭐 사과를 하고. 또 최근에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사과를 또 했어요.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다. 자기가 기획한 것도 아니다. 누더 자체는 전시회든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필요하면 또 계속 사과할 거다. 반성. 이런데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 잘못된 거로 하고 지금 하니까 재판부에도 의견을 내든지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웃기는 게 지난 6월 4일 날요, 대부분의 상고를 했던 민사 사건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원심대로 확정한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손해배상 400만 원에 또 2심에서는 500만 원에 더 붙어가 900만 원. 그 다음에 지연 이자가 뭐 계산해 보니까 한 236만 원 되는데, 그거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원고가 더러운 잠, 소위 컴퓨터로 합성한 누더. 아주 누더에 보면 말이죠. 최순실도 나오고, 사드도 나오고 말이죠. 세월도 그림이 있고 말이죠. 대통령이 어디 마약 맞아가지고, 뽀롱하게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게 그린 그림이 아주 발가벗기 가지고 그것도. 그걸 국회에다 전시한 거, 전시회.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제가 그냥 참다 못해가 떼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림은 별 손상이 없어. 제 뒤에 몇 사람이 굉장히 그림을 먹고 깨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던짐으로 해서 그림이 그냥 전혀 손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1200만 원 이상을. 상고비용까지 피고가 물어내라네요. 이구영이라는 작가한테. 컴퓨터로 합성한 그림을 말이죠.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제가 인터넷에 컴퓨터 합성 아크릴라 이런 거 검색해 보니까 기껏 5만원, 10만원 이렇더구먼요. 그 정도 그게. 근데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요. 이거는 이런 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법 상식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재판부가 보니까 재판장 대법관 이희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하, 여기 있지 않습니까? 허리태에서. 그 다음에 주심은 대법관 김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수 이 작자는 민변 출신인데 대법관이 뭐 최근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저 원고, 그게, 손해배상심의 그 한데, 저 법무 대리가, 법무법이 향법이 하고 있어요. 향법. 거기 보면 게 심재한 변호사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해산된 이적 정당,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이에요. 그 심재한 그 변호사도 거기에 변호인단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민변, 다 민변 거잖아요. 민변 출신 김선수가 대법관이라는 작자가 주심이었어요. 이런 판결을 한 거예요. 이 표창원이가 이거 사과를 하고 반성을 했는데도,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판국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16일에 또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법까지 완전히 썩어가지고, 예? 맨날 정의 외치면서 말이죠. 그 다음 검찰은 뭡니까? 검사 선서의 정의라는 말이 계속 여전히 핵심 가치가 검찰이나 사법부가 수호하는 법의 정신이 정의의 정의. 그 정의가 완전 실종됐는데 가장 불이한 행위자는 오히려 그 10만원짜리도 안 되는 컴퓨터 합성 누드화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른 그림에 대해서, 대통령을 인격살인하고 모독한 그림에 대해서 손해배상 1200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재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국가적으로 김여정이가 6월 4일날 새벽 6시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예? 그 4일 전인 5월 31일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풍선을 보냈어요. 그게 핵심이 한반도 비핵화는 거짓이라는 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이 박상학 대표인데요. 이분이 박상학 대표. 대북 풍선. 김여정이가 담화를 새벽에 그것도 발표를 한 거야. 예? 이제 대북 풍선을 이렇게 보냈는데, 김여정이가 살포 중단, 이게 이제 한데, 이게 웃기는 게, 김여정이 발표한 이 담화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참.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인간 추물, 예? 똥개, 쓰레기라고 부르며 그것들이 기어다니면 몹쓸지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 그리고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겁니다.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칭한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내려가 2박 3일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4번이나 만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말에 통일부장 온갖 김여정에 대해서 그렇게 아양에 가까운 죽기 쉬우고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냥 놈이라고 부르세요? 놈. 그 작년에는 말이야 겁먹은 게 전어가 바보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욕을 듣고도 지금 이 정부가요 웃기는 거예요. 웃겨. 거기 비를 못 맞춰가지고 통일부가 야 참 통일부 청와대 그 다음에 민주당 나서가지고 그걸 옹호하게 해요. 아직 김여정이 뭐냐 괴뢰야. 꼭두가시야. 꼭두가시 괴뢰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북계 옛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그 세습 독재 정권의 괴뢰 정부 같아요. 그 괴뢰라는 게 그 사전에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러는 말. 이게 괴뢰잖아요, 괴뢰. 그걸 괴뢰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부가 딱 4시간 반 만에 대변인 브리핑을 했어요. 응? 야, 참. 근데 하여튼 김여정이가 그렇게 막말로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한 북남 군사 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될 것이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통일부는 막 4시간 반 만에 뭐 부랴부랴 대변인 브리핑을 했어. 대북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적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다. 뭐 장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이죠. 야, 참 이게 괴뢰 정부야. 청와대 또는 대북 비례는 백해 무익하다. 맞장구로 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을 하겠다. 이 저 통일부가 그랬죠. 살포된 전단이 적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 국방부까지 나서가지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적경지역의 긴장을 고정시킨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비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완전히 진담을 빼고 있군요. 이게 괴뢰정부 아니고 괴뢰정부? 불난집에 혹독같이 설치는 거야. 청와대, 뭐 민주당까지, 국회의원,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게 다, 제가 옮기기도 정말 피곤할 정도예요. 아니, 안보위에라면서요, 안보위에, 이 대북전단 백해 안보위에, 이야. 근데 김홍걸이를 또 있잖아요. 김홍걸, 그 김대중 대통령 아들. 이 인간은 그 뇌물 받아 처먹고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국회의원을 김대중 대통령을 봐서 말이야 시켜준 것 같은데, 이 인간은 말이야 김여정의 기만은 협박이 아니라 대에 나설 수 있다는 신도다. 그리고 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은 전단 살포는 쓰레기 대량 투기행위와 같다. 통일부 장관은 전 통일부 장관 지금 평통수석 부의장이라는 작자는 북한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을 묵과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이게 괴뢰 정권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예? 안보위회가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말이죠. 작년 11월에 창린도 서해 창린 NL 근처 거기서 김정은이가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서 지시해가지고 오늘 해안포 사기 못하게 되는데 해안포 사기까지 하고 작년에 13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올해 들어서도 3번을 또 쐈죠. 그때는 제대로 우리가 항의도 못해. 그리고 우리가 GP에다가 그 고사총으로 가지고 말이죠. 총격 도발을 해도 제대로 우발적이라고 국방부도 변명하기 바쁘고 말이죠. 그게 안보위해지. 예? 대북 전단 보내는 게 왜 안보위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행위가. 근데 왜 이거 전단 살포법을 제한하냐 이거야. 예?
그리고 적경지역 뭐 시장 군수협의회 회장이라는 정하영 김포시장이라는데 민주당 출신 시장이 이 작자는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가지고 적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정단 살포를 적극 중단시켜야 한다고 하고 그걸 또 막 언론에서는 받아가지고 도배하다시피 그냥 방송 신문에 그래 하고 말이죠. 이야 참 이게 대한민국 참 에? 아니 국민의 한 방이면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에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2년 전에 4.27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라 그랬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말이죠. 평양에 가서 서훈 국정원장하고 만나고 내려와 가지고 야,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요란스럽게 쇼로 온갖 쇼로 하고 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1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 약속을 했다 하고 뭐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찾아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속이고 우리 국민들 속이고 말이죠. 미국 정상회담을 판문제 뭐 그냥 포함해서 3분씩 하고 우리도 3분을 했잖아요. 그 남은 게 뭐냐 이거야. 북한 핵은 더 늘어나고 미사일은 더 고도화되고 말이죠. 이게 안보 위협이지. 에? 대북 전단 보내는 게 어떻게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냐. 에? 북한이 그 전단을 보내면 뭐 그걸 그냥 안 두겠다 뭐 공갈치고 하니까 그게 위협이라는 거 아니야. 정말 웃기는 작자들이에요. 웃기는 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합당에서는 저 야당 의원들 특히 신원식 장군을 뭐 필두로 해가지고 뭐 조태용, 지성호, 서정숙 이번에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들 같은데요. 기자회견 열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철회를 촉구했어요.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김여정 하명법이래. 하명법. 그 다음에 성명서도 미래통합당에서 일단 미래통합당과 제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해산해야 될 것 같은데 80대 노인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그 인간도 뭐 김웅mol처럼 뇌물 받아 묻고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를 5번씩 그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통합당을 계획한다면서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고 자유 애국 이런 이야기도 써서는 안 되고 나는 도대체 그거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데 성명서 발표했다는 다행이십니다만은 한민회라고 있습니까?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대표 회장이 그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제 1심 그 형사재판 때도 이 한변에서 저 변호사를 지정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신 분인데요. 참 고마우십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중대한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위헌이에요. 왜냐,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게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거야. 예? 북한도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고 말이죠.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럼 북한 영토까지 우리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에요. 북한 주민들한테 사실을 알려주는 게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거야. 그런 요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민간단체, 국제 민간단체인데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요.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으로 해가 없다 이거죠.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활동을 엄정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워. 이거는 국제인권단체에서 이렇게 내. 우리나라 저 국제 그 유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엔 인권 계례안 공동제안국에서 11일 만에 탈퇴했잖아요. 그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말이죠. 여기 그 정부에서 인권이 실종됐다니까요. 북한 인권은 아예 없어요. 예? 이번 정의연 사태 그 윤미향이라는 그 도둑 X 같은 여자가 그 기부금을 거의 횡령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횡령 틀림없죠. 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느냐 이거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정부 뭐 청와대부터 민주당은 막 저 국회의원 제명해야 돼요. 사실은.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모든 국민이 오고 이용수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할머니들 그냥 제대로 그 지원도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흥청망청 다 쓰고 말이죠. 개인 착복하고 집 사고 이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옹호하면서 할머니들 맨날 위안부 팔아가지고 한일 위안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까지 다 그냥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이죠. 그렇게 인권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완전 위선 집단이에요. 위선 집단. 위선 계례 집단이야. 그 다음에 또 미국 민간단체 북한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그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이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게 미국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피 규제법 제정 추진은 끔찍한 거다. 끔찍한 구상이다. 끔찍하다는 거야. 끔찍하다는 거야. 근데 김여정이 이렇게 담화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 소위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라고 그러죠.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끝이에요. 안보, 경제, 모든 게 끝이에요. 한미동맹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세계 10위권에 소위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네? 한미동맹이 없어서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근면하고 똑똑하고 그런 게 바탕이 깔려있지만은 가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 저 폐쇄 독재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뭐냐? 김정은, 세습 독재, 우상화 리더십이에요. 그게 무너지면은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략적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전단의 영향을 크다는 증거를 이번에 김여정이 보여준 거야. 아니, 그 풍선 보낸 게 그게 뭔데? 북한도 우리나라 삐라 보내잖아요. 그 우리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뭐 이거 쓰레기로. 근데 북한 이게 영향이 큰 거야. 왜? 북한을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우상화된 가짜 리더십입니다. 가짜. 북한 중을 쏘이는 거죠. 예? 뭐 솔방울 가지고 뭐 수류탄을 만드느니 뭐 이따위 소리 우상화했는데 그것도 뭐 가짜다 하는 순간에 주세계 저건 말이야, 키 167, 저하고 키가 비슷하고 몸무게는 제 두 배 하고 한 20kg 더 나가요. 139kg인가 그렇대요. 그런 뚱뚱이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지배를 받나? 회의 중에 졸아도 고사총으로 쏘아 죽이는 놈, 저런 잔인한 극악무도한 놈 지배를 받나?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북한 주민 각성이 쏘았다. 끝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대북 풍선이 그걸 끝나는 거야. 왜? 김정은이 이거 실상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걸 보면 알잖아요. 뭐 거기에 뭐 $100짜리 지폐도 들어있고 말이죠. USB도 들어있고 말이죠. 남한 이게 뭐 노래 이런 거도 들어있고. 들어보니까 뭐 이거 뭐 완전히 딴 세상이거든. 그 탈북자들이 그걸 보고 탈북한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요, 정부가 아무리 말려도 더 하겠다. 오는 20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대북진단 100만 장을 날려보내겠다. 100만 장 보내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작 막아야 할 것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세습 독재와 핵 미사일이다. 정확한 얘기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게 뭡니까? 안보가 가장 큰 게 북한 핵미사일이잖아요. 북한 독재체제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굴복하게. 저는 박상학 대표를 잘 알아요. 저하고도 수시로 만나는 사이인데 적극 저는 찬동합니다. 이 보십시오. 김일성 동상에 이거 북한 주민들 우상화된 김일성 밑에 김정일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이까지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우상화돼 가지고 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극복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핵무장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핵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것도 아니다. 북폭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투사로 김정은 리더십을 와해시켜가지고 핵을 무력화해야 된다. 이게 지금 3년 전에 있잖아요. 2017년 7월 20일 발간했는데 심동보 제독의 필성 리더십, 이 나남출판사에서 발행했습니다. 이게 책이 좀 두꺼운데요. 434페이지짜리 책인데 이 책에 351페이지에 이 글이 나옵니다. 사실투사로 김정은 리더십과 핵을 무력화하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이게 2017년 9월 6일이네요. 3년 전인데 북핵 위기 극복의 열쇠는 사실투사다. 트루스 프로젝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투사 얘기잖아. 무력투사. 무력을 투사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뭐 상륙작전이라든가 미사일을 쏜다든가 뭐 포를 쏜다든가 총을 쏜, 이 전부 무력투사예요. 무력투사. 근데 사실투사라고 트루스 프로젝션, 무력투사는 파워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가 그냥 대량살상 파괴가 동반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투사는 대량살상과 파괴가 없어. 그 소프트킬이라고 해요. 소프트킬. 연성작전. 그 피해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체제를 비엔나를 촉발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압박해가지고 이거를 안 하면은 이 사실투사를 하겠다. 대북 풍선 보내고 전단 보내고 말이죠. 우리가 2004년 지금 그 정부 들어가지고 없애버린 거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에 처음 휴전선에 대북 학생기하고 전단을 철거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안함 폭침 2010년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이렇게 터지면서 오이사 조치를 하면서 다시 설치를 했어요. 대북 학생 전단을. 그 다음에 재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뭐 하면서 또 뭐 남북 정상회담 또 철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 학생기 이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왜? 사실을 투사하는 수단이니까. 예? 사실 북한 욕할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 그냥 뉴스만 틀어주면 돼. 학생기 전광판 특히 뭐 날씨도 하고 그 북한 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그걸 보고 완전히 변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겁나는 거야.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사실투사에 대해서. 그게 또 이게 구체적 군사 용어로는요, 정보작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2년에 걸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과장을 했어요. Information Operation. 이 과를 제가 창설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부임하자마자 그 지휘통제전 과장으로 제가 갔는데 거기에 몇 가지 기능을 지으면은 정보작전이 되는 거예요. Information Operation. 그게 뭐냐면 이게 심리전이 들어요. 심리전. 공보작전, 전자전,
민사작전, 정밀 타격, 뭐, 그 다음에 사이버진이라고 그러잖아. 그 군사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CNO. 그게 사이버전. 그 다음에 우리 걸 보호하는 거죠. 정보 보정, information assurance. 그러니까 북한은 뭐, 사이버 공격하자는 해킹하고, 이거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정보 보정이라고 해요. information assurance. 그 다음에 뭐 작전 보안, 뭐 이런 게 쭉 한 9개의 기능을 동시에 통합해서 필요한 작전을 하는 게 개념이 그 정보 작전인데요. 그 핵심이 심리전이에요. 정보 심리전. 그거 제가 초대 정보 작전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에 그걸 전부대 그걸 다 정보 작전과를 창설을 하고 뭐 그랬어요. 지금 합참에 정보 작전처가 되어 있는데 또 사이버전 사령부 새로 생기고. 근데 제 원래 개념은 합동 정보작전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제가, 창설한 걸 기하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보작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창설한 사람 아주 욕심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를 통해서 이게 사실투사하는 거예요. 꼼짝 말합니다. 2002년에 이라크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라크전, 그 다음에 1999년 걸프전, 전부 미군이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전후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성전의 핵심 요인은 정보작전이에요. 이라크전은 신속 결정적 정보작전에 의해서 이라크전 승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라크도 전략적 중심이, 그러니까 이라크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후세인 독재 리더십이요. 우상화 리더십이요. 근데 후세인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면은 이라크 끝난다고 박은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대규모 교전이 없었습니다. 이라크 했을 때. 47일 만인가 끝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쟁이 빨리 끝났느냐. 첨단 미사일 스마트 폭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냐. 물론 그거 있죠. 하지만은 정보작전이에요. 이라크전 개전 전부터 후세인에 대해서 리더십을 거의 와해시켰어요. 그 제대로 정화를 안 했다니까요. 이라크군이. 너무 말이 지기는데 그만큼 북한하고 이게 이라크하고 똑같아요.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다. 그리고 작년 제가 10월 3일 한미 보수연합대회가 있었어요. 10월 3일에 하얏트 호텔인데요.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그때 강연 제목이 자유와 진실의 파도로 북한 해방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강연한 요지가 이겁니다. 미국 ACU라고 있어요. American Conservative Union.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미 보수 연합대가 처음으로 열렸었어요. 작년 10월 3일. 제가 이 강연하고 강연료로 얼마예요? 100만을 받았어요. 100만을. 제가 강연하고 제일 많이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이 강의 불과 22분 강연을 하고 미국 사람들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제하고 헤드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분이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초대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 했어요. 부보좌관이 맥플랜드라는 여자분인데 저하고 이야기를 또 개인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제거하고 북한 해방시키고 말이죠. 한반도 통일을 자유통일하고 중국까지 완전히 봉쇄망을 완성하는 비법이다 이거. 그러니까 박수 치더라니 박수. 맥플랜드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에요. 자기 딸이 아나폴리스 그게 미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제 끼고 있는 반지를 보고 해군사관학교 나오냐고 묻더라니까요. 아, 맞다. 자기 딸도 비슷한 반지 끼고 있대요. 아나폴리스 나왔다. 이제 미 해군사관학교. 그래서 제가 대학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 오른쪽에는 고든창 변호사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팍스뉴스 앵커 하시는 판사 출신 앵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더라니까요. 정책, 채택이 돼야지
공감하면 뭐합니까? 하여튼, 미국에서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도 정보 유입에 대해서 그 예산도 채우고 하잖아요. 북한의 대북 정보 유입.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OKN, 그러니까,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고요.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고 미국 이 신문에 기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기고를 했습니다. How to overcom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s political implosion crisis. 그러니까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한국 내에 정치적 내폭, 임플로전, 내부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맞습니까? 예? 이 부정선거 5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글을 지난 5월 12일 날 왕코리아 네트워크에 제 글이 게재가 됐어요. 이 요지도 그거예요. 사실투사예요, 사실투사. 그러니까 이번에 김여정이 이번에 하면서 사실투사의 위력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두루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 세습 독재 정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까지 진실을 두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권이 위선 정권이잖아요. 거짓말쟁이 정권이잖아요. 뭐 전부 부정해가지고 선거하고 말이죠. 대통령 선거 때도 드루킹 여론 조작, 그저 드루킹 감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죄잖아요. 그 다음에 뭐 김경수라는 작자는 경남도지사인데 그 지금 기소돼 있고 재판 중이에요. 드루킹 그 여론 조작 이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위에서 사사한 거로 보는 거예요. 예. 김정숙 그 당시 지금 영부인인데 그 대선 캠페인 중에 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그게 드루킹 여론 조작한 단체잖아요. 대통령 부인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울산시장 시장 선거할 때 지금 뭐 13명인가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기소. 대통령 친구, 절친 시장시키려고. 그 다음에 뭐 선거 전날, 선거운동 전날 말이죠. 울산시장실을 막 압수수색하고 항운한가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 국회의원 다 있잖아요. 근데 항운도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권이에요, 이런 정권. 그 다음에 이번에 4.15 총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부정선거 오기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제가 봐도 야 이거 진짜 지금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라고 연일 대법원 앞에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투사, 그러니까 진실을 두려워. 남북한 정권 공이. 저는 괴뢰 정부라고 북한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의 괴뢰 정권이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괴뢰. 남이 부추긴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 봤잖아요.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4시간 반 만에 통일부가 김여정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가 막지 않으면 남조선이 막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뭐 공갈치니까 통일부가 바로 뭐 법 만들겠다. 대북전단 살포건축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김웅길 의원은 말이죠. 대표 법안 발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거 괴뢰잖아요, 괴뢰. 그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괴뢰 정권. 하여튼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하도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제가 이게 뭐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서투른 솜씨로 자료도 좀 배경화면을 띄워가면서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뭐 좀 동영상도 좀 소개하고 뭐 하면 그럼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피곤해 하시거든요. 이 영상에 진짜 공감하시면은 좀 많이 좀 전파를 해 주십시오. 이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한미동맹. 왜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냐? 한미동맹이
와해가 되면은 대한민국 끝납니다. 경제적으로 폭망해버려요. 왜? 외국 자본에 다 철수해버린다니까요. 외국 자본이. 코스피 완전히 그냥 내려앉아버려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안보. 북한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6.25도 그래 났잖아요. 6.25 때도. 미군이 있다가 철수한 거 바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만큼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례를 냈어요. 북한이 뭐냐? 북한 지금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 가짜 리더십 이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그래서 삐라 대북 전단에 그렇게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북 학생기 방송 휴전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 여러분 착하게 아셔야 돼요. 그 왜 그럴까? 이거 뭐 그냥 뭐 풍선 보낸 거 그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라도 아는 순간에 이익을 느끼네. 그만큼 겁나는 거라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게 대북 전단이다. 그게 사실투사다. 사실만 알려주면 된다. 그걸 압박하면은 이거 안 하면 우리가 군사작전 해가지고 전단 보내겠다. 학생기 방송하겠다면 손들게 돼 있습니다. 왜? 포쏘 갈 필요가 없어요. 정밀 포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군사작전으로요. 대북 전단하면 무인기로 또는 전투기로 그냥 고공에서 뿌리뿌리면 돼요. 눈처럼. 이라크전 발생 전에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에 삐라가 눈처럼 됐다는 건 눈처럼 흔들려 버렸어요. 이라크 장군한테 또 개인 핸드폰에 메시지 계속 간 거예요. 후세인 그 쏘갔다.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지 않으면 살려준다. 저항하면 다 죽인다. 계속 메시지가 오니까 이라크 장군들이 야 이게 혹시 하다가 이거 맞거든. 저항을 안 했습니다. 거의 저항다운 저항을 안 했어요. 그렇게 대규모 교전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항 의지가 말살된 상태에서 이라크전이 그렇게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거 트루스 프로젝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투사의 위력이 증명된 겁니다. 사실투사, 트루스 프로젝션의 위력이 증명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투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은 이 방송이 공감하시면은 좀 많이 전파해 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뭐 구독도 좀 많은 분들한테 선전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여 전에 4.27 남북 정상회담 열리기 4일 전인가요? 이 방송 처음 개설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어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완전 속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합의를 해야 된다. 그 핵심은 시한부 북한 폐기 약속을 받아내라. 시한부로 언제까지 폐기하겠다.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쏘은 거다. 근데 못 받아내고 두루뭉실 그것도 북한 비핵화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완전히 쏘갔잖아요. 비핵화 사기극에 완전히 놀아나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그 비핵화 평화, 거짓 평화 사기극에 완전히 놀아나. 거기다 제가 방송한 게 미리 다 예측하고 한 게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4.27 남북 정상회담 4일 전에 이 방송 첫 시작했는데 지금 방송 한 300개 했는데 제가 방송한 게 틀린 게 예측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당선된다. 미국 여론자 전부 트럼프 당선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심동보 자유애국TV를 좀 많이 선전해 주시고 또 구독 버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종 모양인데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면 알람이 설정되는데 제가 방송하면 자동으로 메일에 뜹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방송 많이 해주고 또 필요하면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 가면은 설명문에 보면은 여기 후원 후원이 이게 심동보인데 심동보 자유애국TV입니다. 예금주가 심동보 자유애국TV 이거 고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문에도 그 계좌가 있고 해외에서 페이팔로 하는 또 그게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좀 많이 선전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 2000년, 그게 Collapse of 2000, 2000학번이 저 미국 국방대 전쟁대, 그게 내셔널 워 칼리지 워싱턴 DC에 있는데, 거기 1년 만에 제가 국가안보 전략 석사하게 됐습니다. 그 미국 국방대의 교육 목표는 오늘과 내일의 전략적 지도자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ducating strategic leader for today and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지칭해서 전략적 지도자, strategic leader, 이렇게 좀 국가안보 전략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그냥 굉장히 비싼 공부를 했어요. 국가 예산으로 저 비싼 공부를 했는데 1년 학비가 한 1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비싼데 제가 하여튼 뭐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미흡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핵심적인 전략적인 제 의견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제 블로그, 또 심동보닷컴 그 웹사이트, 그 다음에 제 또 네이버 블로그 이런데, 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또 인스타그램, 뭐 어지간한 그 SNS를 제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이 선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